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밥은 잘 안 먹죠, 그죠?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만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목희수 이래 나와 있죠. 여러분 요즘에는 컴퓨터 시대니까 그냥 컴퓨터 검색란에서 목희수 이래 치면 다 나와요. 됐죠?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제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 얼굴에 웃는 모습은 1억 불짜리거든. 1억 불짜리.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 올해 연말에 합격자 모임날 요 자리에 다 앉아 있으면 제 밝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올해는 임인년이죠. 그죠? 새해가 밝은데 새해가 밝았다면 여러분들한테 덕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덕담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게 가장 예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말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올 연말에 합격자 모임날 할 때 꼭 오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거기울의 찻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울의 찻집. 제 18번이 거기울의 찻집이거든. 노래 잘해요, 저 음주 가무 엄청 잘해요. 그날 꼭 노래 들으러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시간 합격당이거든. 여러분들 휴대폰을 한번 다 끄집어내 보세요. 휴대폰에 밴드는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밴드. 그 밴드 검색란에 목희수 치면 요 화면이 뜹니다. 요 화면이 떠요. 그럼 그게 부동산 공시법 밴드입니다. 밴드. 거기다가 이제 가입하기를 누르면 되거든. 누를 때는 자기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송윤아 요래 했죠. 그래 갈로 안에 메가랜드 이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실명을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송윤아 메가랜드. 그럼 진짜 송윤아 쓰면 된다 안 된다? 자기 이름 써야지. 이래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왜 송윤아 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연예인이 누군가 이러니까 송윤아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송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는 있죠. 자료는 거기에다가 다 올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달까지는 우리가 민계공을 공부해야 돼요. 민계공을 공부. 그러니까 민계공이 중요 과목, 국영수 과목이다 이 말. 우리 공시법은 사탐 과목이라. 그러니까 민계공이 되어 있어야 공시법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 5월달까지는 민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럼 우리 공시법을 영원히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가 제가 올리는 자료는 길어야 10분용입니다. 10분용. 짜투리 시간 이렇게 보면서 낱말만 익숙시켜 가는 겁니다. 낱말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그 합격보장반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합격보장반.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처음에 그 1월 달에 출발을 할 때 600명으로 출발을 했어요. 나중에는 3,000명이 됐는데, 반은 탈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오늘 출발했거든. 오늘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1,200명이 출발을 했어요. 작년도보다도 2배 많게 출발을 했거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최소한 5,00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격 보장관이 뭐냐 이러면은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의 메일로 문제를 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일을 받았죠. 그럼 그 문제를 푸는 거라. 풀면 그 메일 속에 링크가 따라가거든. 그 링크를 클릭해가 문제를, 그 정답을 작성을 해가 저한테 제출하기를 누르면 답이 또 저한테 또 다시 다 와요. 그럼 이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3일간 푸는 겁니다. 풀고 난 다음에 1월 24일까지 24시까지 보내면 성적 체크를 하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해설하고 정답은 성적은 또 밴드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년 과정을 계속 하는 거라. 그래서 3주는 그냥 시험이고 4주째는 모의고사 시험을 치는 겁니다. 모의고사. 이게 1년 동안 하면 몇 문제를 풀어볼 수 있냐 할 때 약
우리가 볼 때 한 500문제 정도를 풀어볼 수 있어요. 나중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매일 24문제가 그러니까 매주 24문제가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이라는 거는 부동산 공시법 밴드 맨 앞에 공지사항이 있겠죠. 맨 위에 가면 공지사항. 거기에 안내가 잘 나와 있거든. 그렇게 신청을 하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게 했다면 수락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 이제 휴대폰 닫으세요. 휴대폰 닫았어요. 쉬는 시간에 제가 수락을 해야 가입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 닫으세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2달간 들은 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있죠. 세 바퀴를 딱 돌았을 때, 아, 저게 저 말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바퀴 돌기 이전에는 전부 다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수업은 PPT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밑줄을 제가 다 그어드립니다. 그거는 기본서로 나중에 또 가거든. 그래서 PPT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처음에 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됐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6개거든. 그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공부.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이 뭐냐, 공시가 뭐냐, 법이 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이 뭐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해야 되거든. 그럴 때 민법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해요. 그럼 토지는 토지죠. 정착물은 땅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땅하고 붙어 있는 거는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 학원에 빌딩이 있죠. 이 땅하고 붙어 있지. 땅하고 떨어져 있는 건물은 존재할 수 없지. 두 번째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땅하고 붙어 있지. 그런데 나무는 우리가 법학에서는 수목, 인목이라고 하거든. 그거는 우리 공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목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민법상의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하면 되고, 우리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라면 됩니다. 토지와 뭐다? 건물. 되죠? 그 다음에 공시가 나오죠. 공시는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알려주는 게 공시예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한다. 그럼 반상회를 하면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려야지. 맞죠? 요 알리는 게 공시입니다. 공시.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법은 법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풀이를 딱 하면,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이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있다 이러면 가족법이다, 친족법이다, 호적법이다, 상속법이다 이런 거는 사람에 대해서 관계 있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부동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냐 일어날 때 2개가 있다면 2개가.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하나는 지적법이에요. 그런데 지적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 이걸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그냥 지적법 이래 부르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은 2개가 있다. 하나가 등기법, 하나가 지적법.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럼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2개예요. 하나가 부동산 표시, 하나가 권리 관계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뭐냐? 이래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표시가 뭐냐 이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건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다면 요 토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 주소를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를. 자, 해볼게요.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요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오죠. 이걸 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재. 요게 100번지 이래 나오죠. 그죠? 이걸 지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글자를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은 주소지 주소.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 주소. 주소.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 소재. 소재. 그럼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목은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 그래서 요거를 오늘 배우는데 예쁘게 말하면 지목이 뭔데 이라면 우리나라에 5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종류를 나눠놨어요. 종류. 그래서 28개로 종류를 딱 나눠놨습니다. 그럼 이거를 예쁘게 말하면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분류를 오늘 배웁니다. 지적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 다음에 여기 500제곱이 면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자 여기까지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토지입니다. 토지. 그럼 여기서 건물 하나를 그려보는 겁니다. 건물. 딱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때 구조가 있고 종류가 있거든. 구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빌딩 있죠. 이거 무엇으로 지었느냐?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콘크리트.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거든. 그 한옥마을은 한옥이죠. 한옥은 흙과 나무와 기와로 지어져 있지. 그걸 우리가 목조, 기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냥 철근, 콘크리트다. 이거 한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가 나오죠. 종류. 그럼 이 종류는 보세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걸 종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요걸 부동산에 뭐라고 그런다? 표시되는 표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권리 관계가 나오거든. 권리 관계는 소유권은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 소유권 외가 있죠. 소유권 외에는 두 개만 항상 생각하세요. 저당권과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합격을 했습니다. 했다면 합격증을 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둘 거냐, 개업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만약에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하면은 사무실을 알아봐야지. 맞죠? 그러면 몫이 좋은 곳에 사무실을 발견해서 그러면 이 사무실을 살 수 있지. 흔히 말할 때 매매해서 살 수 있지. 아니면은 임대차 들어갈 수 있고 전세 들어갈 수 있다. 있지. 딱 됐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건물을 발견을 했거든. 발견했는데 A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왔어요. 주인이라고 왔어. 와가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말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뻐요. 제가 1980년생이다. 믿을 수 있다. 1980년생이다.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민증 까라 할 거 아니에요. 맞다. 흐름을 잘 타세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와가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못 믿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거든. 토지를 사고 팔 때 땅 주인이 이거 1000평이다 이래 말을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냐? 못 믿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 우리 땅은 저기서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래 말을 했어요. 그걸 믿을 수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등기소 가서 등기부만 딱 떼보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만 딱 떼보면 이 내용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온다. 이 내용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 말은 정리를 다 합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요게 공시제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땅을 사고 팔 때는, 집을 사고 팔 때는 제일 먼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만 떼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거든. 근데 장부는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장부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 여러분들 장부를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쉽게 해봅시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죠.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대시킨 건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보세요.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면허증이 있다, 여권이 있다. 그런 게 전부 다 사람을 나타내는 거지. 맞다, 맞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럼 이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해. 대장과 도면. 그 여러분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는 봤어요. 지적도 임야도 들어는 봤어요. 그러면 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냥 등기소에 가서 자기 집 등기부 떼보면 됩니다. 구청에 가서 자기 집에 건축물 대장 떼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도면 발급받아 보면 됩니다. 남의 거 봐봤자 해독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 거는 해독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인데요.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이거든. 그럼 대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무슨 자, 소유자.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부동산 표시지. 여기는 토지의 표시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면. 자, 그럼 지금 잘해야 됩니다. 부모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지. 그러면 아버지 이래 썼으면 어머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라면 아버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분 다 해당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면 부모님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썼다는 말은 토지, 건물을 포함한다는 말이고 여기는 토지만 썼잖아요. 토지. 그러면 건물은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자 있죠? 이 지자가 땅 지자거든. 그럼 지적에서는 토지만 공부하는 거라 건물은 공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자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소유자도 나오고 소유자 외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만 나온다? 소유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다. 그럼 등기부를 떼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 공부를 떼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은 거라. 그러면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도 공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요 정도는 되졌거든. 그러면 이제 요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까지는 같이.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와 종료는 등기 시간에 나오는 말이고 경계와 좌표는 지적 시간에 나오는 거다. 그럼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요거로 합니다.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이게 경계지, 경계. 이게 경계지, 경계. 맞죠? 네. 요게 갑의 땅, 을의 땅, 이게 경계잖아요. 을의 땅, 정의 땅, 이게 경계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좌표는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입니다. 그럼 이 자체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좌표는 법이 없거든. 그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보는 거예요. 등기사무. 지적사무는 행정부에서 보는 겁니다. 부처가 같아 다르다 달라. 여러분들 등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강남 등기소에 등기부를 발급받으러 갔거든. 그럼 강남 등기소 전문에 문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써놨냐?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 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이거든. 이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에 갑니다. 시청에 갑니다. 구청, 시청은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거든. 구청으로 먼저 갑니다.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대장을 먼저, 지적 공부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요거 시작. 소유자. 요거 시작. 지적 공부. 그럼 요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지적 공부가 있지. 맞죠? 그럼 여기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다? 소유자. 그러면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읽어보세요.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종류는 크게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때 대장의 종류는 또 4개란 4개.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 연명부, 대리권도 이 종류입니다. 종류.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지, 초본. 그게 종류예요, 종류. 됐죠? 자, 그 다음에 도면의 종류는 2개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돼. 시작. 지력도, 임야. 그럼 오늘은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요것만 딱 보고 갑니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적은 있죠. 지적은 이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 소유자는 등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지적 시간에는 소유자를 갖고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지적은 오로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 그러면 토지의 표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한번 합니다.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경계, 시작. 좌표. 그럼 여기서 경계, 좌표 이래 나오죠.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것만 갖고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은.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단순해요. 그러면 소재는 있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행정구역의 명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이지. 여기가 왕십리동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이지. 맞죠? 그러면 이거는 법에 언급이 없어요. 그냥 공부 시험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을 할게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름을 쓰거나 주소를 쓰는 거는 전부 다 가상의 이름과 가상의 주소입니다. 오케이? 그럼 연수구, 연수동은 없는데요. 이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다면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대장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런 거 고치는 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고쳐주지. 맞다. 그 알아서 고쳐주는 거를 우리가 직권으로 한다. 이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공서에서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좌표 있죠. 좌표도 법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3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3문제 출제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요거를 배우러 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요게 뭐다? 지번죠. 아니, 그럼 지번도 공부할 게 있냐? 이래 나오잖아요. 지번도. 100번지, 101번지 이거다. 우리 지적법 시간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3개 중에 1개가 지번입니다. 지번. 이거는
그림으로 출제를 한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거든. 그래서 문자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문제를 못 맞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책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딱 보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책에 밑줄을 다 그어드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해볼게요. 공부는 있죠. 인문과 처음에 딱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딱 바로 잡히면은 뒤에 가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져요. 그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토지가 있어. 이 토지가 100번지다 이 말입니다. 요게 지번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오세요. 지번은 요래 놨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이래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요 지적소관청이 뭐냐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울 때다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아래에 장관이 있어, 장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지. 맞죠? 그러면 우리 지적에 관한 담당자는 이 사람이 담당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풀이해 볼게요.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지적 소관청이고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책을 배울 때는 이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용어가 나오면 이거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이 시점에서 하느냐면 우리는 항상 시험 문제는 주어를 묻는 문제가 있고 목적어 보어를 묻는 목적어 보어 형용사를 묻는 문제가 있고 동사를 묻는 문제가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주어는 주체잖아요. 주체는 이 세 사람이 답이다 이 말이야.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적에 관한 담당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70%의 답은 이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나머지 30%가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70%는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안 해온 거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답이다. 이면. 그러면 국장과 시도지사의 업무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맞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여기로 오세요.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부여할 때는 지번, 부여, 지역별 이래 나오죠.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동리. 그러니까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면 강남구 삼성동이 있고 논현동이 있다면 삼성동이죠. 그럼 1, 2, 3, 4, 5, 6, 7. 논현동이죠. 1, 2, 3, 4, 5, 6, 7. 이렇게 동동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적소관청이 이러면 오더와이더 O.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면 O덱시다. X.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뭐다? O. 독리별로 하면 뭐다? O. 읍면 독리별로 하면은 X. 시군구별로 하면은 X. 이렇게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동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이거든. 그럼 이거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할 때, 자, 여기 와보세요. 어떤 지역에 지번이 이렇게 있어. 그럼 있을 때는, 자, 여기 방향 표시를 보겠어요. 방향 표시를 보겠어요. 방향이 요래 나와 있지. 그럼 항상 우리는 무언의 약속이죠. 정면 상단이 북쪽이지. 그러면 여기 북쪽이 딱 나오면 방향은 바로 나오죠. 반대편이 남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 남 딱 됐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 시작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 그럼 1번은 여기에 있잖아요. 요게 북, 뭐다, 서. 그럼 이게 이제 이리 갔다가 이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끝맺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시작, 남, 도. 그래서 지번은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쪽으로 끝맺는다. 오더와이더, 오. 여기서 북서. 그러면 시험에 북서에서 남동은 오더와이더, 오. 그럼 남동에서 북서는 뭐다? X. 북동에서 남서는 뭐다? X. 그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제 입속에서 저 사람의 말에 북서에서 뭐 남동 이 말이 자랑적으로 나오죠. 그거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출문제 지문으로서 다 나온 거를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집은 앞에 무슨 자를 쓴다? 산. 자, 그럼 여기로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둘로 나눠요. 그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는 남자와 여자지. 맞죠? 그럼 남자와 여자는 뭘 갖고 구별하느냐, 구별. 그거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는 생년월일이지. 뒷자리에 7자리가 있다. 그 7자리 제일 앞에 홀수가 오면 뭐다? 남자. 짝수가 오면 뭐다? 여자. 그럼 남자와 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 토지를 두 개로 나누는 게라, 사람을 둘로 나누듯이 토지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게 남자, 여자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둘로 나눈다. 하나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임야대장에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라. 산하고 평지. 산은 임야대장, 평지는 무슨 대장? 토지.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는 다 여기서 이거를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집은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요거는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있지. 그럼 요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시험에는 자, 칠판을 보세요. 요 두 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러면 보십니다. 앞에 산자 이라면 O도 Y다. O. 뒤에 산자면 뭐다? X. 끝에 산자면 뭐다? X. 앞에 산이라면 O도 Y다. O. 앞에 임이라면 O도 X다. 요 읽어보세요. 시작. 산. 요 시작. 임.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른. 그러니까 제 말을 보세요. 이게 왜 말이 되냐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집은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러면 얼른 뭐 맞아 보이는 거죠. 임이 아니고 시작. 사.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글자는 4개입니다. 4개. 앞에 O, 뒤에 X, 끝에 X, 산은 O, 임은 X.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자, 칠판을 보세요. 요 숫자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좀 전에 의자를 봐서 그랬거든. 그 안 봤다면 전부 다 6-1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6-1로 읽으면 안 돼요. 6의 1.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요 앞에 있는 요 번호를 본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번. 요 뒤에 있는 번호 있죠? 이거를 부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번.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우리나라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어더와이더 O.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다. 어더와이더 O.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그러면 이 지문은 우리가 오지선다형의 지번을 물을 때는 최소 2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지문 2개는. 오케이? 네.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는 가볍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건데, 지번을 이제 부여하는 방법이 나오거든.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아까 그랬죠. 그림으로 놓으면 틀릴 사람이 없는데, 문자로 놓으면 어렵다. 그럼 하나하나 풀어보는데, 요거는 나중에 정리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위로 오세요. 여기에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규 등록 전환. 그럼 여기는 2개입니다. 2개. 2개인데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 그럼 이제 풀이를 해볼 때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신규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출생신고. 그래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예를 들으라면 바다가 있거든.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토지가 아니면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지. 그러면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분이 없어.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가 됐으니까 이제 지분을 새로 주는 거라.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등록 전환이거든. 자, 여러분들 요리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임야대장이 있고 토지 대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이죠. 그죠? 그럼 산은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지. 그런데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지, 공장 지을 수 있지, 학교 지을 수 있지. 그러면 토지 대장에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산 37입니다. 근데 이걸 토지 대장으로 갑니다. 가면 산자만 없애고 37번을 부여한다. 이러면 X입니다. 왜? 이미 토지 대장에는 37번이 존재할 수 있다. 더 쉬운 예. A 학교 다니다가 B 학교로 전학을 갔거든. 그럼 A 학교 다닐 때 내가 37번을 갖고 있어서 그럼 B 학교 전학 가면은 B 학교에도 37번 그대로 씁니까? 3번을 부여받습니까? 3번. 이해했죠?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분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물을 때는 신규 등록을 묻든 등록 전환을 묻든 답은 같아 이 말입니다.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갑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자, 여기 예외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오늘 이것만 이해가 가면 돼. 이것만 가면. 꼭 이해가는데. 원칙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나와 있다면 지분이 있죠. 그럴 때는 지분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항상 봐야 됩니다. 끝번호. 자, 보세요. 지분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다. 그럼 30번까지 있지. 한 명이 전화 왔다. 몇 번이다? 31번. 그러니까 끝번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2000번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다 생략됐지. 근데 이 안에 1001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지. 끝번호를 딱. 그러면 이걸 다 만까지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략을 한 거지. 이해했어요? 네. 끝번호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 그러면 여기에 옆에 필지가 하나 하나입니다. 하나. 요 필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지. 맞죠?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1001. 이때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 합리적 이단이다. 여러분들 지번은 이어져야지.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그런데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1001 하나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아닙니다. 그럼 차선책을 생각합니다. 요거 몇입니까? 100. 읽어보세요. 시작. 100의 1. 자, 이거를 봐서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걸 문자로 말해요. 문자로 말해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요 글자로 보세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문자로 말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게죠, 요게. 그럼 요리로 오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외입니다. 예외는 요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이걸로 부여한다.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요 세 가지인데, 하나를 가볼게요. 자, 1위로 와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1위로, 자, 바로 할게요, 바로.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라는 거는 섬 이런 거를 말합니다. 섬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몇 번이 된다? 읽어보세요. 시작. 1001.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번이 자 보세요. 여기 1이 있다, 100이 있다, 1000이 있다, 만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옆에 땅하고 붙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부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이다? 그럼 여기 시작. 1001. 요거 이해됩니까? 이걸 문자로 말한 겁니다. 문자로 말한 게 아까 전에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최종 본번이 몇 번이었다? 다음 수문부터 본번이 뭐다? 1. 이래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세요. 요게 없었구나.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설명을 해보면, 자, 잠깐만. 지금 요거를 공부했거든. 요거를 잠깐 공부할게요. 자, 요리라 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자, 이렇게 되었어요. 1, 100, 1000, 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그럼 아까 몇이었다? 100에 1. 자, 그런데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여기가. 오케이? 네, 그럼 요게 저기 글자에 보면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요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1001이지. 맞죠?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하는 게 1001이지. 둘 중에 한 개잖아요.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번은 항상 1, 2, 3, 4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의 1 갈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2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의 1로 갔다. 2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1의 1로 갔다. 없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만 다음에 1001 바로 됐다 안 됐다? 다시. 요거는 본번, 요거는 부번이지. 맞아요? 네. 그럼 만하고 1001하고 옆에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니,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100이다, 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하나가 생겼지. 그럼 만이니까 1001이지. 맞다. 맞아요. 그럼 이걸 좀 전에 만의 일로 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지. 그 말은 만하고 1001하고 바로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됐잖아요. 그럼 본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부분으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 말입니다. 항상 본번을 줄 수 없으니까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맞다. 본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거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원래 1교시는 전부 다 잠이 오고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도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번이 있고, 100번이 있고, 1000번이 있고, 딱 되거든. 그럼 여기는 아까 요거 하나가 생겼어, 하나가 생겼을 때, 100의 1이 합리적이냐, 1001이 합리적이냐, 뭐가 합리적이다? 100의 1. 자,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보세요. 1, 100, 1000, 만이거든. 여러분들,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공유 수민을 매립하는 거거든. 그럼 서상 간척지를 매립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간척 사업을 하면 필지가 한두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산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었거든. 학교를 지었거든. 공장을 지었거든. 허물었던 산은 한 필지다. 여러 필지다. 여러 필지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서산간척지를 매립하는데 매립지가 만필지를 매립했다 이 말입니다. 만필지. 그럼 여기는 한 필지고 여기는 만필지고 맞아요? 그럼 아까 요 식으로 준다면 요게 몇입니까?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100의 9999. 100의 1001에 되지. 맞아요. 네. 그러면 배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럼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 그러면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그럼 이때는 1, 100이었죠. 그럼 이렇게 나왔다면은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그럼 보세요. 1001,
12, 19,999, 2만. 자,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00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나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그래서 10,000필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새로. 그러면 10,000부터 20,000까지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요게 제일 어렵거든, 지적 시간에.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신규 등록 전환을 딱 물었을 때는 문장에 이 3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3개 중에 한 개라도 들어있으면 예외거든, 예외. 그럼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답을 해야 돼. 안 들어있다면 원칙으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안 들어갑니다. 요게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안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덱스다 X. 이제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덱스다. 요거 읽었잖아요. 그럼 이걸로 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이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오케이? 네. 다시. 이것만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요 3개 중에 하나라도 읽으면 이걸로 답을 하고, 안 읽으면 이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3개는 예외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읽습니다. 맞게 해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그러면 요거를 읽었다면 요리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리로 가면 오덱스다 X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맞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틀리게 해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이러면 오덱스다 X. 그러면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오더와이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우냐 이럴 때 신규 등록 전환의 지문을 물으면 문장 속에 이 3개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 3개를 안 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외워봅시다. 시작.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딱 외우세요. 감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수월한 거예요. 수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에 분할하고 합병이 있거든. 요거는 이제 잠깐 들어가면, 요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 요거하고를 신경 쓰면 돼요. 이거는 시험에 쉬워요. 그럼 분할입니다. 원칙입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수문부터 시작 부번. 자, 그러면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거든. 이 토지의 지번이 100번입니다. 100번. 근데 지번이 필지가 하나죠. 그럼 지번이 하나가 필요하지. 근데 이 토지가 2개로 분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번이 2개가 필요하지. 그러면 옛날 거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 하나 줘야지. 그러면 이게 100의 1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100 다음에는 101이지. 근데 지금 101은 얼마든지 이 토지에, 이 지역에는 101번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100의 1로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또 2개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는 100의 몇이고? 여러분들 1 다음에 2가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된다니까. 그럼 보세요. 본번에. 자, 이겁니다. 본번에 최종 부번이 몇이었다? 1. 다음 수문부터 부번이니까 뭐다? 2.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이잖아요.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이래 됐죠? 100의 1이죠. 그럼 요거를 읽어봅니다. 시작. 최종 부분 다음 수부터 부분이죠. 그럼 최종 부분은 몇입니까? 1이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럼 이걸 분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의 뭐다? 2. 맞죠?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부분 다음 수부터 부분 이래 되는 거예요. 맞다. 맞지. 되죠? 그러면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100의 뭐다? 3. 맞아요? 그럼 요거는 최종 부분은 몇이었어요? 2. 다음 순번이니까 뭐다? 3. 이래 되지. 됐죠?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 최종 부분은 몇 번이다? 3이지. 그럼 이것도 분할할 수 있지. 그러면 100의 뭐다? 4.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 2, 3, 4가 온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에는 그림으로 논다, 문자로 논다, 문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부분 다음 수부터 부분.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니, 지번도 이렇게 공부할 게 맞냐? 이래 되거든. 이 골 때리는 겁니다. 지번이 지력법 시간에 3개 중에 1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볼게요. 이 100번지입니다. 100번지입니다. 이걸 두 필지로, 다시, 이랍니다.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이게 100의 뭐다? 1.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 거라, 건축물. 그럼 이걸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분할을 한 거라. 그러면 아까식으로 하면 여기가 몇이다?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그럼 이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라, 우선으로. 그러면 여기가 몇이다?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이해했어요? 그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 건축물이 있다면 우선으로 줍니다. 줄 때 요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요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직권. 공시법 시간에 직권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알아서 준다면 공무원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 100이거든. 그럼 이게 두 개 했죠? 집 하나 보세요. 100의 1은 알겠죠? 근데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남도 항상 서쪽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좌측이 우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00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통과. 우와,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거든. 이리 오세요. 원래는 제가 항상 우리가 개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전에는, 한 달 안에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2시간만 따가고 1시간은 나가서 소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파티를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단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맞죠? 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은 그냥 가서 술 한잔 해야 된다, 안 된다? 술 한잔 하면서 통성명도 하고, 술 한잔 하고 나면은 다음 강의 시간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 맞다? 그럼 우리는 또 술은 빨리 먹고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먹는 방법 간단해요. 그냥 호프를 한 잔 시킵니다. 소주를 몇 병 시켜요. 그 호프를 일단 한 잔을 마셔요. 한 모금을 마셔요. 그러면 마시면은 요 정도 마셨지. 여기까지 비었다, 안 비었다? 이거 소주를 딱 이렇게 붓는 거지. 맞죠? 그래가지고 요거 2잔만 뻥고 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게 반병, 이렇게가 딱 먹으면. 그러니까 호프 2잔에 여기에 소주 반병, 또 뒷잔에 소주 반병, 이래가 딱 먹고 가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호프 2잔, 소주 1병, 이래 먹고 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내일 못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이래서 합병은 쉽습니다. 자, 원칙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본번 중 선순위. 건축물이 있는 곳은 신청으로 준다면 신청으로. 자, 여기로 잠깐만 와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요거는 쉬운 거거든. 1, 3, 5, 7, 네 필지가 있어. 그럼 필지가 4개니까 지번이 4개가 필요해.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토지로 만들 수 있지. 그럼 지번은 1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장남. 그러면 1번이지.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1에 돼 있어. 1에 돼 있어. 그러면은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이다? 3번이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번은
본번이 없었을 때 부번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요 때는 3이라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럼 요거를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문자로 말하면 본번 중 선순위. 시작. 본번 중 선순위. 그럼 몇 번이 된다? 3번.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 거라,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다. 그런데 아까 전에 분할할 때는 지력소관청 공무원이 바로 줘버리는 겁니다, 직권으로. 그러나 합병을 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면서 건축물이 있는 5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5번을 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거 어렵게 한번 내볼게요. 힌트 안 주고 낼게요. 1에 1, 3, 5, 7,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인가? 단 5번지에는 건축물이 있다. 자, 지번 몇 번? 답은 3번이지. 그 말은 자, 5번에는 건축물이 있다라고는 했지. 근데 건축물이 있는 곳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 신청이라는 표현은 썼다, 안 썼다? 안 썼지. 그러면 지번은 3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합병하였다. 건축물이 있는 5번은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였다면 5번으로 준다. 오더와이더. 그러면 후자의 지문은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5번지의 지번은 건축물이 있고 토지 소유대가 신청하였다 이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앞지문을 갖고 내는 거지. 5번지에 건축물이 있다. 여기서 끝내는 거지. 맞아요? 네. 자, 잘했어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